백인 남성이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행 전철에서 한인 여성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커뮤니티 포럼이 개최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비영리 단체들 가운데 최근 8년간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면세 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곳이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업체들에 대한 노동법 규정 위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모든 푸드트럭에 위치 추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규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백인 남성이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행 전철에서 한인 여성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 씨는 8일 저녁 SNS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브루클린 엔젤철 코니아일랜드역에서 겪었던 사건을 동영상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 씨의 머리에 침을 뱉고 거칠게 밀면서 도주하는 백인 남성의 모습이 담긴 이 게시물은 현재 조회수 2만 5천여 회를 기록하며 한인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이 씨를 향해 너흰 가짜다, 당장 이 나라에서 꺼자라는 식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코니아일랜드역에 도착하자 남성은 이 씨의 머리에 침을 뱉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침을 확인한 이 씨가 남성을 붙잡으려 하자 남성은 열차 쪽으로 이 씨를 거칠게 밀고는 도주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을 코니아일랜드역 내 경찰서에 신고했고 친구 송 씨가 도망가는 남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현장을 목격한 다른 승객이 찍어둔 사진을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에게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커뮤니티 포럼이 개최됩니다.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와 오픈포럼은 플러싱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한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럼을 열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시안인들은 미국인들로부터 일자리를 가장 많이 빼앗아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 등의 미디어를 통한 잘못된 인식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이유로 자행되는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와 공동으로 여는 것이 처음이며 오는 19일 오후 6시 플러싱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열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비영리 단체들 가운데 최근 8년간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면세 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곳이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연방국세청의 면세 자격 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을 분석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비영리단체들 중 지난 2010년에서 2017년 8년 사이 적어도 105곳이 면세 법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에서 박탈된 비영리단체 가운데 코리안이란 명칭이 들어간 한인단체는 모두 82곳으로 대부분 퀸스, 플러싱과 맨하튼, 브루클린 등의 주소지를 두고 뉴저지주 역시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저지시티 등 23곳의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면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탈 사유는 대부분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면세 법인 자격 유지에 필요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면세 자격이 부여되는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매년 세금 보고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처럼 자격이 박탈되면 기부자들은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의 면세 자격을 갖춘 한인 비영리단체는 최소
2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아동이 있는 미립국자 가족은 장기 구금을 못하게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이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립국자들의 아동 격리 수용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등한 가운데 이번에는 아동이 포함된 미립국자 가족은 이민 구치소에 장기 구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 연방법원의 돌리지 판사는 9일 어린이의 이민 구치소 구금을 20일 미만으로 제한한 법원 결정인 1997년 플로레스 합의를 변경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연방정부의 장기 구금 허용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립국 아동을 부모와 격리에 수용하는 정책이 여론의 질타와 법원의 재결합 명령으로 중단될 상황이 되자 아동의 장기 구금을 불허한 1997년 법원의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지 판사는 이날 20년 이상 정부와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처럼 난처한 국면이 발생했음에도 법원의 1997년 결정을 뒤집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이민정책 결정의 책임을 법원에 전가하려는 이기적인 시도라고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모든 성인 미립국자를 체포해 기소하도록 하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격리 수용됐던 아동들을 부모와 함께 구치소에 구금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린 자녀와 함께 미립국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하이오에서 시위대가 이민세관 단속국을 없애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오하이오 컬럼버스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이민세관 단속국을 없애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 경찰이 이민세관 단속국과 결탁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민세관 당국 ICE가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시위대들이 여기저기서 트럼프의 무리한 반이민 정책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1살짜리 아이까지 재판에 회부되는 등 비인도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미립국자들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날이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 6,000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차 유럽으로 떠나기 전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새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31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관세 부과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액의 절반 수준이며 첨단 기술 제품과 소비재 포함 6,000개 품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 행위에 경악한다면서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 추가된 관세 부과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 그에 대해 또다시 보복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 소매 산업 지도자 협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 성명에서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고통을 주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지금은 미국 가계가 벌을 받는 대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미국 상공회의소도 관세는 명백하게 세금이다. 추가로 중국산 물건에 세금이 붙게 되면 미국 가정, 농부들,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물품 가격이 인상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이런 한인업체들에 대한 노동법 규정 위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0일 연방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에서만
최소 6곳의 한인 업체가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과 오버타임 미지급 위반 등으로 한인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피소를 당한 한인 업종 분포는 요식업소, 자동차 정비소, 데이케어 센터 등 다양합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허모 씨는 지난 9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S식당을 상대로 피고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오버타임도 평소의 1.5배를 안 줬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씨와 김모 씨도 지난 2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H 어덜트 데이케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의 뉴저지 W 자동차 정비소에서 4년간 근무했던 김모 씨도 업소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시내 모든 푸드트럭에 위치 추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규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9일 올해 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푸드트럭 규정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푸드트럭도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위생 등급을 부착하도록 하고 푸드트럭의 GPS 부착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GPS 부착은 원활한 인스펙션을 위해 푸드트럭 소재지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푸드트럭의 85%가 이민자 출신인 업주들은 GPS 부착으로 푸드트럭 위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된 후 해당 자료가 연방이민당국에 넘어가게 되면 이민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푸드트럭 업주들은 위생 등급에는 찬성하지만 GPS 부착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현행 표준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표준시험을 갑자기 중단해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올 9월 시작되는 2018에서 1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험 규정을 완화한 뒤 새로운 시험 제도를 마련해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2021년 졸업생부터는 표준시험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없어지게 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와 함께 새학년도 표준시험부터 3학년에서 8학년의 시험 시간인 8시간과 9학년에서 11학년의 시험 시간 9시간을 모두 6시간으로 단축하고 모든 학년의 시험 기간을 25%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안한 머피 주지사의 교육 개선 정책들은 주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시된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H-1B 신청 사전 접수 당첨자에 대한 수령증 발송이 완료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추첨 당첨자에게는 스폰서인 고용주 앞으로 수령증 발송을 마쳤다고 10일 밝히고 2주 정도 기다려도 수령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에게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송하는 작업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령증 발송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4월부터 중단됐던 쿼터 적용 H-1B 비자 신청에 대한 급행 서비스도 곧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은 맨해튼 아파트 건물의 쓰레기 압축기에서 여성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 근방 어빙 플레이스에서 건물 직원에 의해 사체가 발견됐다며 사고인지 살인사건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48세로만 알려지고 있고 경찰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화요일 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2건의 강력 범죄가 연관되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미니밴을 타고 총격을 가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두 번째 사건은 60대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얼굴에 총을 맞고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총격 사건은 리치몬드 카운티 법원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싸움을 하던 중 미니밴으로 사람을 덮치고 총격을 가하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사람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4명은 현재 구금 중입니다. 이에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지 사건의 원인 판명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 6월 8일 매도브룩 파크웨이에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3명의 청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운전을 한 15세 소녀 신디 산체스는 3건의 살인,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디는 자신의 남동생 13세 데이비드 산체스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당국은 신디 산체스가 사고 차량을 부모의 허락 없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15세 소녀 신디 산체스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구금했습니다. 아트사커 프랑스가 황금세대 벨기에를 1대0으로 꺾고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통산 2번째 월드컵 우승에 도전하는 프랑스는 오는 15일 결승전에 나섭니다. 9일 오후 5시 가필드 미드랜드 에비뉴와 플라우더빌 에비뉴 상에 서 있던 버스가 호보큰으로 향하던 트랜짓 기차에 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철로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건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충돌로 인해 버스 앞쪽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승객 1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포도리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소는 올해 뉴욕시 청소년 지역사회개발국의 지원으로 중학생 90명에게 무료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가 대상은 뉴욕시 5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로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수학 공부와 스포츠, 미술, 보드게임 활동 등을 합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클럽 오피스가 이번 주 팰리세이즈 팍에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합니다. 12일까지 펠팍 타운홀에 이동민원실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미국 여권 갱신과 공증인 신청, 포토카드, 유권자 등록 등 다양한 클럽 오피스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김영진 전 장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방미 목적이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유엔과 유네스코로부터 공인받자고 하는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역사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뉴욕 지부 결성, 그리고 이제 뉴욕, 덴버, 또 워싱턴, 필라델피아까지 이 지부 결정 때문에 왔고요. 또 하나는 유엔 본부가 있는 이 뉴욕에 국제 과은화를 제정해서 난민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역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한데 그 난민들이라든가 또 고아들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참 고통의 현장, 그걸 우리가 외면하지 말자 해서 유엔으로 하여금 과은화를 제정하자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뉴욕 지역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지난 9일에 이제는 그 3.1운동 뉴욕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예. 강연을 하셨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강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1,000번 정도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넘보거나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백이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그 감사한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식민지에 대해서 항거한 이 무장투쟁은 유럽 지역이 거의 휩쓸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기미 독립 선언문 낭독하고 태극기를 들고 또 한복을 우리가 입고 의연하게 백이민족으로서 비폭력 저항에 앞섰습니다. 일제가 망할 때까지 우리는 비폭력으로 저항했고, 그리고 일제가 이제 망하고 해방되었다고 기뻐하다가 5년 후에 또 동족 상잔인 한국 전쟁 6.25를 우리가 맞습니다. 6.25의 그 상처가 전쟁이 남기고 간 폐허는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엔이 87개국을 대상으로 한 GNP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총 생산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8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꼴찌에서 세 번째 나라, 가난한 나라. 그리고 참 한해 찬 절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의 근면성,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구국재단을 쌓고, 또 천주교 신앙하신 분들은 천주님께, 또 불교 신앙하신 분들은 또 부처님께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구국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것이 한스럽다. 그래서 야학 운동을 펼치고, 또 세종대왕이 남기신 우리의 글과 말을 확산시키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우리의 경제 규모가 11위권에 진입하고 있고, 작년 말로 수출고가 6위에, 그래서 G20 의장국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정체성, 백이민족,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새록새록 우리가 느낍니다. 그 암흑기인 어려운 때에 인도의 시성 타골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코리아여, 저 사람 좀 미쳤지 않냐? 이 조선이 뭘 보고 저 동방에 해 뜨는 나라란 말이냐? 또 한쪽에서는 영국의 어느 한 일간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꽃피어나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동아시아에 모범을 주는 나라가 된 것, 이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인가. 다른 나라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침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36년의 억압통치, 또 남북의 동족 상잔, 여기에도 우리는 의연히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다. 이런 가치 기준의 소중함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걸 제가 좀 슬퍼하면서 네. 바로 이런 일을 우리가 같이 이 지구촌에 공유합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73억 명 중에 only one position, 한 사람만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반기문 총장이 저 충청도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8대조 할아버지가 머슴이었습니다. 그 머슴의 가문 후손으로서 73억 명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한국인이 5년, 10년을 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나는 가난하다. 나는 최고 학부를 못 나왔다. 또 박사 학위를 못 받았다. 이런 것은 젊은 청년들, 대학생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장래를 여기까지밖에 나는 배경이 없다.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 8대조 할아버지를 모습으로 둔 후손에서 시골 학교에서 나온 그런 분도 73억 명을 대표하는 사실상 지구촌 외교 대통령이 됐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국내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을, 지금 제가 광주대학에 5년째 석자 교수로, 그리고 무슨 초청 강연이나 교회 신앙간증을 통해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이 참 정치만 빼놓고는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수하고. 가령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빌보드 차트 1위에 우리 방탄소년들, 또 싸이 네. 뿐이겠습니까? 아이고 좀 제발 좀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좀 골프 그 하는 거 그거 좀 따로 좀 해라. 전부 다 거기서 휩쓸어 버리니까 우리는 틈새가 없다. 이게 문화, 스포츠, 예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가 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성하면서 우리의 정치를 새롭게 일구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민족으로서의 이런 서운 사람들을 배출해서 잘한 사람은 배나 존경하고 네. 더 밀어주고, 잘못할 때는 선거를 통해서 엄혹하게 심판하고 하는 그런 우리 유권자의 선택,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도 이제 선거권이 부여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10분 발휘해서 네. 앞으로 좀 좋은 나라를 일구어가고 좋은 정치를 일구는데 함께 합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듣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미주 동포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미주 동포 사회에 240만 우리 한인이 있습니다. 유동 인구까지 해서 참 굉장히 소중한 이 자산입니다. 더구나 뉴욕은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유엔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센터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한민족의 정체성 이것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우리 뉴욕에 계신 한인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그래서 유엔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구촌 평화,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는데 함께 나서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김영진 전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